그 교수로, 그 아카데믹 교수 쪽으로 나왔어요.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 가는 길하고 조금 다른 길로 갔어요, 그때부터. 그래갖고, 11년 전부터, 그러니까 노케에서 6년 전도 파트타임으로 강의하다가 나왔거든요. 제 초에 강의할 때는 이노베이션 매니지먼트하고 엔터프레니어십 강의했어요. 그러니까 혁신 경영하고 창업에 대해서 강의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마케팅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onsumer Behavior Experience Marketing 많이 강의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부터는 메릴랜드 대학에서 자기 MBA 리더십 강의해달라고 리더십도 강의하고 있어요. 근데 강의를 갔다가 저는 영어로만 하는데 딱 두 대학이 한국어로 해달라는 대학이 있어요. 요 두 대학. 항상 올 때마다. 요 중간에 있는 요 대학은 영어로 돼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안 되는데 연세대는 되더라고요. 연대가 더 나아, 서울대보다. 제가 한 20년 넘게 외국 살아갖고, 그 영어하고 한국어를 섞어서 강의할 거예요. 한국어는 거의 안 하니까.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지금은, 저는 이제 스페인에 있는 대학에서 강의하면서요. 스위스에 있는 IMD에서도 강의하고, 체코의 프라하 경영대학 강의하고요. 유니버스 메릴랜드 대학 강의하고요. 부산대학에서 방학 들어와주고요. 다른 데 다 경영인데 여기만 기계공학과에서 경영교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탠포드 경영대학에서 하는 강의는 아니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SME,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한국으로 한 10억에서 200억 사이의 매출을 내는 중소기업들을 갖다가 성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공짜로 해주는, 발론팅 해주는 그거 하고 있고요. UN 푸드 프로그램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마케팅 자문해주고 있고요. UNDP에서 하는, UNDP 아시아 지부 방콕에서 하는 연구 참여하고 있고요. UN 발런티어 프로그램으로 아프리카에 있는, 아프리카 6개국하고 인도에 있는 19개 학교에서 창업을 갖다가 선생님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창업이라는 게 우리처럼 거창한 창업이 아니고 워낙 못 사는 나라의 시골 지역이니까 그냥 빵 같은 거 만들어갖고 어떤 가격에 어떻게 팔까. 그런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프로그램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문을 하고 있어요. 제 강의 철학은요, 경영학 교수이기 때문에 Training for Future World Manager, Entrepreneur and Ethical Global Citizen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래의 경영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와 그러면서도 도덕적으로 맞는 사람을 갖다 트레이닝 한다고 생각하고요. Knowledge Building이거든요. 한국은 교육이 초, 중, 고, 대학교까지 지식이에요. 근데 지식은 솔직히 얻기 엄청 쉬워요. 혼자 책 봐도 되잖아. 대학까지 올 필요 없어요. 학교까지 올 필요 없어요, 지식은. 더 중요한 건 스킬이에요. 다양한 기술을, 여기서 스킬이라는 건 소셜 스킬, 사회성, 마인셋, 인성, 이게 중요해요. 대학에서는 그걸 길러야 생각하고요. 저는 액티브 러닝을 중요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론을 많이 해요. 질문을 많이 하고 답변을 많이 받았고요. 프랙티컬 러닝, 실제적인 예를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피어 러닝, 그룹 워크 러닝, 언더그레이트, 지금 학부에서는 이게 좀 힘든데, MBA 같은 경우는 경력이 있으니까, 직장을 2, 3년 갔다 온 사람들이니까, 서로 다른 산업, 서로 다른 국가니까, 서로 이야기하면서 배우는 게 많아요. 그걸 갖다 저는 많이 믿고요. 컨티뉴스 러닝. 세상 워낙 빨리 변하고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배워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 세대는. 오케이? 중요한 거는 지식만 배우는 거 아니에요. 대학은 지식만 배우는 곳 아니에요. 다양한 스킬하고 마인드셋을 배워야 돼요. 로지컬 띵킹 스킬, 논리적 사고 능력 필요해요. 인터퍼스널 스킬, 사람들 간에 상호작용하는. 팀워크 스킬, 같이 일할 수 있는. 리더십 스킬, 지도력, 그죠? 어널티컬 스킬, 분석력. 인투이티브 앤 크리에이티브 띵킹 스킬. 우리가 항상 정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정보가 있을 때는 분석이 좀 중요하지만 정보가 없을 때는 본능적으로 뭔가 결정해야 돼요. 그 본능적인 결론이 성공을 이끌 수 있는 스킬을 만들어야 돼요.
decision making 스킬, 결론 안 짓는 사람 많거든요. 계속 skill to cope with failure, 실패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스킬이 필요해요. okay? skill to handle under high stress environment. 아주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어떻게 다루는 스킬. 한국은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안 좋은 대학 가도 1학년 때는 죽여버려요. okay? 엄청나게 학업량 많아요. 한국의 학업량 10배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좋은 대학이. 좋은 대학도 많고요. 못하거든요. 제가 다닌 시카고 대학 같은 경우에는 첫째 날에 책 한 권 던져줘요. okay? 아티클 20개 줘요. 아티클이라는 건 그쪽 논문이죠. 그 다음 날까지 유학 정리해보고 와야 돼요. 혼자 아니고 5명이서 그룹으로. 혼자만 오히려 빠르거든요. 5명 같이 해봐봐. 서로 주장 다르잖아. 불가능이거든요. 왜 결석 그걸 줘요? 불가능한 거 알거든요. 그거 다 못 읽어. 하루 만에. 읽을 수가 없거든요. 네 과목 들어봐봐. 몇 개예요? 책하고 아티클 수가. 나누라는 거예요. 5명이서. 한 명이서 2 아티클은 읽을 수 있거든요. 챕터 3개 나누면 되거든요. 책에서. 그럼 그만큼 읽어내요. 그죠? 그럼 뭐예요? 결국. 다 서로 분배한 팀워크예요. 그죠? 팀워크 스킬 먼저 들어가죠. 분배하고 뭐 해야 돼요? 유학 정리 잘해야 돼요. 왜냐면 다른 팀원한테 전달해줘야 되거든요. 그죠? 유학 정리하는 스킬 길러야 돼요. 그 다음 뭐, 커뮤니케이션 스킬 전달 잘해야 되잖아. 그죠? 전달하는 사람 쪽이 그쪽인데, 받는 사람 쪽은 뭐예요? fast learning 스킬. 빨리 습득하는 스킬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하이 스트레스에서 코핑하는 스킬 있잖아요. 그걸 4년 동안, 2년 동안 해봐봐. 스킬 엄청나게 길러져요. 지식 때문에 그 책 갖다 그렇게 많이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스킬 길러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 아티클 다 읽는 데가 아는 거예요. 나누는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다가 한두 번 해갖고는 지식은 한 번 읽어 들어오거든요. 스킬은 한 번 해갖고 안 들어와요. 습득이 돼요, 몸에. 버릇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2, 3년은 걸려요, 적어도. 그러니까 계속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스킬 러닝인 거예요. 스킬 러닝이 힘들어요. 왜냐면은 불편하거든요, 스킬 러닝. 내 습관 바꿔야 되거든. 오케이? 교수도 가르치기 힘들어요, 스킬 러닝 베이스는. 왜냐면 학생들 불만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은 저게 도움이 돼요, 사회 나가서는. knowledge보다. 오케이? 그러니까 내 습관을 바꾸려고 해보세요. 젊을 때 안 바뀌면은 늙어서는 더 안 바뀌어요. 오케이? 내가 내성적이라고. 그럼 내성적인 거 좋지, 혼자 있을 때는. 근데 같이 있을 때는 외향적으로 돼야 돼요. 결과적으로.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시작할게요. 노키아라는 회사가 옛날에 하루에 1 빌리언 유저가 썼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 전 세계에서 5번째로 가치 있는 브랜드였어요. 오케이? 2007년도에서 2009년도, 저때가 스마트폰이 나온 시대거든요. 저때 전 세계 마켓쉐어예요. 휴대폰 전화기. 오케이? 노키아가 항상 40% 근처에 돌았어요. 그죠? 2등이 그 당시에 삼성이었어요. 3등이 LG. 2, 3, 4, 5, 6, 7. 애플이 그 당시 7위였어요. 림이 리서치 모션이라고 블랙베리예요. 만든 회사. 2위에서 7위까지 다 합한 게 노키아하고 같았어요. 그 정도로 독점적이었어. 그 정도로 잘 나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노키아 망했거든요. 휴대폰 전화기에서는. 왜 망했나요? 저렇게 잘 나가는 회사가. 회사는 안 망했어요. 휴대폰 전화기 사만 망했어요. 응? 오케이. good. 조금 크게 보여주세요. 조금 뒤에도 들릴 수 있도록. 노키아는 보통 이제 2G 사업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신사업으로 애플이랑 삼성에서 새로운 기술과 3G랑 LTE 같은 신기술이 들어오다 보니까 스마트폰 이야기하는 거죠. 네, 오케이. 스마트폰 제일 먼저 만든 회사가 어딘지 알아요? 예, 노키아죠.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아니죠. 그 다음, 다른 분? 아주 좋았어요. very good.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친구는 지금 두 가지 스킬을 엄청나게 들었어요. 발표하는 스킬, 그 다음에 뭐예요?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하면서 자기가 틀렸을 때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스킬. 그거 엄청난 거예요. 살살 들어가 보세요. 이 친구처럼, 내가 이야기했는데 틀렸네? 인정하잖아요? 사람들 뭐 생각해요? 진짜 똑똑하면서도 플렉서블 하는 생각이거든요. 유동적인 생각이거든요. 틀린 거 알면서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 우겨봐야 뭐라네요. 바보에다 성질도 들다 그러거든요. 저 스킬 엄청난 거예요. 자기가 틀리는 거 알았을 때 인정하고 딱 넘어가는 거, 그 스킬 가진 사람 별로 없어요. 엄청난 대단한 학생이에요. 그 다음, 뭘까요? 스마트폰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자, 이거는 휴대폰 전체였는데, 스마트폰하고 스마트 안 한 폰하고 합한 건데, 스마트폰만 볼게요. 스마트폰은 노키아가 45% 더 높았어요. 일반 전화기보다. 차이 더 냈거든요. 그럼 스마트폰 때문에 아닌 것 같아. 그럼 왜 그럴까? 휴대폰 전화기 회사 중에 패턴트 제일 많이 가지는 회사가 노키아인데, 지금도 애플은 노키아에 엄청나게 돈 내고 있는데, 패턴트로. 그게 기술일까, 그러면은? 뭘까요? 자, 왜 꺼졌지? 오케이. 자, 아주 뒤로 돌아가 봅시다. 제일 처음에 90년대 초반까지는 아날로그 전화기였어요. 이렇게, 일단, 브릭. 이게 벽돌보다 더 컸어요. 벽돌 한 3개 정도 크기?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게 모토로라가 지배적이었어요. 모토로라가 전 세계 시장 90% 이상 차지했어요. 오케이? 90년대 중반에 디지털 전화기가, 휴대전화기가 개발이 됐어요. 에릭슨에 의해서. 그때 에릭슨이 개발하는데 노키아 돈을 좀 보탰거든요. 그래갖고 노키아는 솔직히 개발에 아무것도 참여 안 하고 돈만 줬어요. 그 돈만 준 것 덕분에 패턴트는 공동 소유가 됐어요. 오케이? 그래갖고 디지털 전화기가 나왔어요. 디지털 전화기 나왔을 때 시장 점유율 90년대 말 시장 점유율 1위가 2000년대 초반까지였어요. 그래서 에릭슨이 1등, 모토로라가 2등, 노키아가 3등이었어요. 오케이? 4등 아카텔, 프랑스의 아카텔은 좀 많이 떨어졌어요. 3등하고 차이가. 1, 2, 3위 비슷했거든요. 자, 차이가 뭐예요? 세계 전화기. 이게 최초 전화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2000년대 넘어와서 전화기예요. 전화기 차이 뭐예요? 안테나. 그죠? 노키아는 안테나가 어떻게 됐어요? 내장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근데 90년대 태어났어요. 오케이.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까지, 아주 초반, 2000년, 2001년까지 전화기 회사나 아니면은 통신회사, SKT, KT, LGT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하는 광고 문구의 중심이 뭐였을까요? 광고할 때 가장 중요한 요점이, 그 당시에. Anywhere, anytime이었어요. 언제, 어디서나. 왜냐면 그 당시에는 잘 모를 건데, 그 당시에는 이거였어요. SK텔레콤은 장전동에서는 잘 터지는데, 섬에서는 안 터진다. 섬에서 LG도 잘 터진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지하철에 요건 터지는데 저건 안 터진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리셉션이 별로 안 좋았어요. 전화기에. 어떤 지역에서는 잘 터지고, 어떤 지역에서는 안 터지고, 그리고 통신회사마다 설치한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통신회사는 어떻게 잘 터지고, 어떻게 안 터지고 그랬어요. 지금처럼 어디가나 다 터지는 거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통신회사 고객들은 뭐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디서나 통화가 되는 전화기를 사고 싶어 하겠죠. 이 사람들은 일반인한테 전화기 안 팔아요. 삼성이 전화기 팔아요. 안 팔잖아. SKT가 팔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통신회사에 팔아요. 통신회사가 일반인한테 팔거든요. 그죠? SKT가 너 거 안 사 그러면 못 파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그러니까 일단 SKT가 원하는 걸 애들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통신회사는 어떤 거 하는 거예요? 잘 터지는 거. 왜냐면 고객들이 잘 터지는 거 원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터지는 전화기 있어야지 내가 더 파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도 잘 터지는 거 원하고 B2B 고객들도 잘 터지는 거 원한 거예요. 기업 고객들도. 그럼 잘 터지는 거 만들겠죠? 그래갖고 에릭슨하고 모토로라는 안테나 크기를 크게 만들었어요. 더 크게. 저렇게 안 컸거든요. 무식하게. 크게 만들었어요. 그럼 더 잘 터지잖아. 그죠? 노키아는 이제 시장 behavior research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전화기를 쓰는가. 이태리에서 보니까 이태리 남자들이
전화기를 갖다가 항상 레스토랑 가시고 점심이나 저녁 먹을 때 항상 전화기를 갖다가 식탁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스테이투스야. 나는 전화기 가질 정도로 잘 산다 이거야. 그 당시에는. 모두가 전화기가 있을 때는 아니니까. 근데 어떻게 보니까 이태리 애들은 전화기 갖다가 통화용으로 안 쓰고 액세서리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기가 꼭 통신 장비는 아니네. 전화기가 패션 아이템도 될 수 있겠네. 여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 없애면 더 이쁘지 않냐. 밑쪽으로. 통화는 더 뜨지지만은 밑쪽으로는 더 이쁘다. 그거였어요. 기술적으로는 그죠? 원하는 걸 주긴 않아요. 그렇지만 심리적으로는 원하는 걸 주거든요. 그죠? 노키아가 전 세계 1위로 올라갔어요. 오케이? 시장이 원하는 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장은 뭘 원하는지 몰라요. 시장은 분명히 이것도 원해. 더 잘 떠지는 거 원했거든요. 자기들이 말하기에는. 논리적으로 말하기에는. 우리가 말할 땐 논리적으로 말해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적인 것 갖다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말 잘 안 해요. 화난 상태 아니면은. 그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행동할 때 항상 논리적으로 행동해요? 구매할 때 100% 논리적으로 구매하나? 여성분들. 한 번 사가지고, 5번 이상 안 입은 옷이 몇 개나 돼요? 5번 이상 안 신어본 신발, 5번 이상 안 들어본 핸드백 몇 개나 돼요? 논리적이지 않았죠? 남성분들, 어머니하고 여자친구가 그거 왜 사냐고 따지는 제품 몇 개나 샀어요? 특히 공대 출신들. 그죠? 그 쓰잘데 없어 보이는, 제가 공대 출신도 하더라거든요. 브이스페이스 가고. 왜 이런 쓰잘데 없는 거 만드냐고. 자동차, 그 조립. 그거 상당히 아무 의미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공대 출신 엄청 좋아하죠. 그죠? 근데 여자친구들도 그거에 왜 돈 쓰냐 그러거든요. 그거에 왜 몇십만 원을 쓰냐. 마찬가지예요. 이모셔널이거든요. 그죠? 이게 노키아에서 최초로 만든 90년대 말에 만든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을 먼저 만들었어요. 노키아가. 그런데 저 당시에는 어떻게 됐어요? 혁신을. 저는 노키아 다녔지만은, 노키아 핀란드 본사 다녔지만은, 저는 R&D 부서에 못 들어가요. R&D 부서에서 사람이 나와서 나를 데리고 가야 돼요. 내가 회사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은 절대 안 되고, 내부인도 그 부서 안에 사람들이 와서 데리고 들어가야 돼. 모든 게 다 기밀이에요, 거기는. 물론 나는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됐으니까 로드맵 기밀을 다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도 그래. 2년치 어떤 제품 나오냐가 스펙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개발할 때 기밀 다 숨기거든요. 그죠? 개발 누가 해요? R&D 부서 혼자 해요. 오케이? 클로스 이노베이션이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 개발하고 난 뒤에 시장에다가 내놔요, 제품을. 그죠? 제일 처음에 전화기는 그냥 통화하고 SMS, 숏 메시지만 보냈어요. 그죠? 그러다가 2000년대 넘어오면서 전화기에 뭐가 들어왔어요? 게임 들어왔고요. 그죠? 전화기 화면상에 월페이퍼 집어넣을 수 있게 됐고요. 전화기에 링잉톤 들어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전화기 커버도 바꿀 수 있는 패션 아이템으로 바뀌었어요, 전화기가. 그죠? 그러다가 스마트폰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냥 인터넷 접속하는 게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다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죠? 패러다임은 바뀌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혼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죠? 이거 회사 혼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이거 혼자 할 수 있어요. 이거 혼자 하면 어떡하겠는데. 내가 야후 사고, 구글 사고, 플리커 사고, 스카이프 사고, 유튜브 사고, 페이스북 다 사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절대 혼자 못해요, 이거는. 내가 이 회사한테 우리 오퍼레이팅 시스템 6개월치 알려줘야 되잖아. 그래, 걔네들이 우리 바뀌었을 때 막바로 서비스가 될 수 있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은 내가 론치해버리는데 얘네들 준비가 안 돼 있어. 그죠?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개발 계획 갖다 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 기밀이라고 생각했던, 예전엔 기밀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기밀이 아닌 거예요. 그걸 안 알려주면은 내가 쳐지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얘네들이 그냥 야 던져주고 해라. 그럼 하나요? 해요. 안 하지. 가서 꼬시까지 해야 돼요. 같이 협력하자고.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니까 이제는.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얘네들도 이쪽 필요하거든요. 어차피. 그죠? 90년대는 텔레콤에 이랬어요. 1등, 2등, 3등, 4등. 오케이? 그런데 2000년대 초반 들어오면서 게임하고 링톤하고 그러니까 게임, 뮤직, 그 다음에 카메라 이런 게 합쳐졌어요. 그죠? 컨버전스가 됐어요. 텔레콤하고 컨슈머 일렉트로닉스의 차이가 없어졌어요. 그냥 뭉쳐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산업하고 이 산업이 합해지면서 시장은 커졌는데 경쟁도 많아졌어요. 이렇게 되면서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간 게 에릭슨하고 알카텔이 먼저 떨어졌어요. 1등 하던 애가 떨어져 내려가 버렸어요. 1등 하던 애가 결국 떨어져 나가고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는 기술이 있는데 돈이 없게 된 거예요. 돈이 있는데 기술이 없던 소니가 합쳤어요. 그래서 소니 에릭슨 됐어요. 이때 들어올 때 최고 잘 나갔던 기업은 지멘스였어요. 그런데 지멘스 한참 잘 나가다가 지멘스 1달러에 대만 뱅큐에 팔렸어요. 지멘스 회사 전체가 아니고 휴대폰 사업부 팔았어요. 결국은. 적자 엄청 냈다가. 뱅큐도 몇 년 있다가 문 닫았어요. 결국은. 여기서 남은 애들은 LG하고 삼성밖에 없어요. 다 죽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2000년대 중반 오면서 스마트폰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들어오고 구글까지 들어왔어요. 그죠? 여기서 또 노키아 나가웃 됐고 모토로라도 나가웃 됐어요. 모토로라는 중국 레노버에다가 팔았고요. 그 휴대폰 사업부. 노키아는 휴대폰 사업부 마이크로소프트에 팔았어요. 얘는 다 없었어요, 결국. 산업은 계속 바뀌어요. 계속 합쳐지거든요. 컨버전스 되거든요. 더 커져요. 여기 기계공이 제일 많은데 요즘 기계공 해갖고는 먹고 못 살아요. 기계, 전자, 전기, 컴퓨터, 융합이에요.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융합전공 들어왔죠, 이미. 그죠? 걔네들 융합 이렇게 안 해요. 걔네들 융합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공대 경영 디자인 융합을 벌였어요. 그게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늦은 거예요. 스탠포드, 노스웨스턴,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은 벌써 그런 학과 넘쳐나요. 카네기 멜론, 융합인 거예요.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공대끼리는 그래도 비슷하게 이야기하지. 경영하는 사람하고 공대하고 생각하는 사람 마인드셋 엄청 다르거든요. 디자인하는 사람들 예술가이기 때문에 마인드셋 엄청 다르거든요. 그런데 협력 안 하면 혁신 못 이루어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2년 동안 경영 교수를 했는데 공대 출신도 만드는 거 보면은 내구성 참 좋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난 진짜 그거 가지기 싫어. 너무 어글리해. 그런데 디자인 한 사람들 만들어 보면은 참 이뻐. 그런데 아주 이지리 브레이커블이에요. 상당히 잘 부서져요. 같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대 중심 만들어 보면 왜 이거 만드는지 이해가 안 가. 자기 취미로 자기 재워서 만든다고 했는데 시장가치 제로야. 경영이 들어가면 시장가치를 있는 제품은 아이디어를 주거든요. 합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노키아는 전 세계 5위까지 하던 기업이었는데 이렇게 시장 점유율 높고 잘 나가던 기업이었는데 망한 거예요. 왜? 스마트폰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공대니까 이야기는 잘할 것 같은데. 오퍼레이팅 시스템 중요하죠. 그죠? 스마트폰에서 오퍼레이팅 시스템 제일 중요하잖아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잖아. 결국은. 인터넷 정의 전까지는 하드웨어가 중요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의 키 소프트웨어는 뭐예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에요. 그죠? 기반이 되는. 그러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노키아가 약했나? 봅시다. 신비안이 노키아 거거든요. 52% 시장 점유율이었어요. 그러면 헷갈리잖아, 지금. 노키아 시장 점유율 40%인데 왜 걔네들 오퍼레이팅 시스템 52% 되냐? 왜냐면은 모토로라하고 삼성에서 라이센스 받아갔어요. 컴퓨터까지 라이센스까지 받아갔는데 그 정도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막강했는데 그럼 왜 이 회사가 스마트폰에서 망했냐? 세상에 거짓말은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짓말이 있을까요?
black lie, 그죠? 나쁜 거짓말. white lie, 착한 거짓말, 그죠? 우리 엄마가 아플까봐 내가 그냥 안 아픈 척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겠어요? statistics, 통계예요. 그죠? 통계는 거짓이에요. 통계는 에러가 있잖아요. 통계는 현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실하고 가까운 게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통계는 무조건 거짓이에요. 그죠? 그런데 통계는 거짓인데 또 그 통계 갖다가 아주 거짓으로 사용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기업들 보세요. 내가 200 million 적자를 봤어요. 다음 해에 내가 100 million 적자 봤어요. 그러면 기업들 뭐라는 줄 알아요? 100% profit increase 그래요. 그죠? 그거 들으면 뭐야? 통계적으로 맞아. 마이너스 200에서 마이너스 100 했으니까. 그죠? 100% 프로핏 증가한 거 맞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증가야? 그게 진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지. 엄청 적자 보고 있는 거잖아. 그죠? 통계를 악용하는 거예요. 정치권들 통계 악용 엄청 하죠? 하나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쪽만. 저쪽 다 안 보여주고, 다면 안 보여주고. 통계는 거짓으로 엄청나게, 정치권은 항상 통계를 거짓으로 사용해요. 경영도 마찬가지로 기업도 다 안 보여줘. 좋은 점만 딱 보여줘. 아니면은, 머니플레이션 하잖아, 통계는 솔직히. 그죠? 그거예요. 왜 이야기를 할까? 시장점이 52%거든요. 근데 인터넷 사용자는 7%밖에 안 돼요. 애플은 시장점이 8%거든요. 인터넷 사용자 65%예요.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 많이 깔려 있어도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인터넷 사용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안 깔려 있어도 인터넷 사용하기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죠? 통계는 종합적으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90년대에 휴대전화기가 나왔을 때 그때 그죠? 그랬다가 이제 세츄레이트 됐어요. 대부분 다 휴대전화기 가지게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 떨어뜨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가격 떨어뜨리고 싶나? 아니죠. 그 당시에 제일 똑똑한 애들이 이 인더스트리 갔거든요. 제일 핫했으니까. 이 똑똑한 애들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지. 리주비네이션 했어요. 어떻게? 컨슈머 일렉트로닉 합쳐버렸어요. 기능을. 카메라 막 이런 거 집어넣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은 더 올라가. 그리고 새 전화기로 사람들이 바꿔야 돼, 전화기를. 그러니까 안 죽는 거예요, 산업이. 그죠? 그러다가 세츄레이션 됐어.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이 똑똑한 애들 가만히 있나? 아니죠. 안 죽죠. 합쳐버렸어요. 인터넷하고. 신산업으로 계속 뭉치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프로덕트만 잘 만들면 돼요. 제품만. 기술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콘텐트 파트너도 들어와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때였는데 뉴 비즈니스가 했던 거였어요. 할리우드하고 가가지고 런던 가가지고 레코드 회사들하고 무비 회사들하고 계약 체결 해가지고 콘텐츠 받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때 뭐예요? 에코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서비스 개발자들하고 같이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생태계를 조성해야 되는 거예요. 디지털 생태계를. 이건 혼자 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는 혼자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혼자 할 수 없어요.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익스피리언스 딜리버를 해야 되거든요. 제품이 아니라 경험을 갖다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노키아 같은 경우에는 전화기 제품 갖다가 전화기 부서를 마이크로소프트에 팔았어요.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가 노키아 이름으로 전화기를 만들다가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 거 문 닫았어요. 노키아는 그 판돈으로 지멘스하고 아카텔하고 루센트의 네트워크 장비 사업을 사들였어요. 그래갖고 노키아는 2위였던 네트워크 장비 사업을 갖다가 세계 1위로 만들었어요, 지금. 그래갖고 얘는 네트워크 장비만 하고 있어요, 지금. 오케이? 그러면은 옛날에는 회사 내 R&D 부서에서 기밀이라고 하면서 혼자 개발을 했는데 혁신을 갖다가 개발을 해냈는데 요즘은 R&D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매니팩처링, 마케팅, 세일즈 같이 하면서 거기다가 파트너까지 다 들어와야 돼요. 이제 시스템이 오픈 이노베이션이에요. 클로즈 이노베이션 아니고 여는 거예요. 혁신 이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혼자서 할상을 했는데 리서치부터 이제 외부에서 들어와요. 처음부터 외부 다른 기업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해나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실패해요. 이게 텔레콤 IT만 일까요? 인더스트리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동차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오토 드라이빙. 오토 드라이빙 한쪽에서만 해요? 자동차 쪽에서만 해요? 아니요. IT 쪽에서 오토 드라이빙 하거든요. 구글하고 다 하잖아요. 그죠? 뭉쳐지는 거예요. 바이오 쪽 생각해 보세요. 바이오텍. IT하고 파마스티컬하고 싸워요, 지금. 제약회사하고. 제약회사도 기술 들어간 거예요. 골드만삭스에 이제 25% 직원이 컴퓨터 프로그래머예요. 핀텍 때문에. 다 뭉쳐져요. 이제. 바운드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여러분들 세대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10밖에 없어요. 살아남으려면. 옛날에는